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를 딛고 일단 올라선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건 이 바이든 대통령이 봉쇄 조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여행 항공주 동반 강세에 나왔고요. 다만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의 줄줄이 하락세는 또 우리 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일단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것만으로 좀 긍정적일까 싶기도 한데 요즘 국내장이 워낙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뉴욕장 체크도 조금 의미가 없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 어떤 결과를 봤을 때나 그리고 뉴스들을 봤을 때 이거 격일로 잘라가지고 복사 붙여넣기에도 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것 때문에 올랐대. 그 다음 날은 이것 때문에 떨어졌대. 이게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네. 때문에 시장의 돈이 어디로 가고 있고 수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요 수급 주체들이 어떤 종목군들을 사면서 이게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지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계속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여전히 시장의 변화들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좀 어디에 우리가 투자 가능한지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시 시장에 돈이 몰렸다가 살짝 빠졌는데 이게 진짜 빠졌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잠시 쉬어가는 건지 판단이 필요한 게임주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줄줄이 급락이었죠. 그리고 낙폭이 좀 크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좀 겁이 날 수밖에 없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게임빌부터 해서 그나마 대부시스터즈나 NC소프트가 한 1에서 3% 빠진 게 다행이라고 싶을 정도로 다른 종목들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락하는 종목들의 대다수 공통점들이 지금까지 어떤 메타버스랄지 NFT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라는 건데 최근 들어서 약간 탄력이 떨어지고 물론 시장 대비 선방을 하는 날도 있습니다만은 좀 하락하는 날들이 더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거리들이 당연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 브리핑이나 전반적인 프로그램에서 주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반도체나 IT 하드웨어 쪽이잖아요. 네. 실제로 실제로 이 종목군들이 잘 나가다 보니까 나도 좀 교체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 당연히 드실 것 같아요. 지금 파란색 선이 KRX 게임 K 뉴딜 지수이고 네. 빨간 선이 KRX 반도체 지수인데요. 이때 한번 크로스가 나왔었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실제로 막 수급이나 포트폴리오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좀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 연속성을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게임주 너무 힘이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주도는 어쨌거나 이런 대형 IT 대장주들이다 보니까 이제 게임에서 번 돈을 그대로 빼서 IT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래서 고민에 빠지실 겁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게임주 비중을 이제 줄여야 하나라는 네.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요즘 시장의 특징이 딱 그거예요. 샀던 거 팔고 팔았던 거 삽니다. 네. 숏친 거 걷어들이고 롱친 건 숏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급 흐름을 좀 잘 따라가는 거, 내 포트 전략을 잘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매일매일 그 분위기가 달라지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 다만 게임주 같은 경우에 다음 장 보시면 그 올랐던 키워드들이 죽은 네. 건 아니거든요. 메타버스 NFT 내년이라고 말 안 하겠어요? 계속 더하면 더했지. 그리고 이제 플레이 투 원 방식을 각 게임사들이 점점 채택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감들. 그리고 밑에 두 개는 매년, 매 분기 게임사들에 대한 모멘텀 얘기하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데 내년에도 관련한 모멘텀들이 있다라고 증권가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게임주를 그러면 계속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이쯤에서 비중을 줄여야 되나? 다 팔아야 되나? 지금이 고점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개인과 외국인들의 플레이를 보면요. 약간 외국인은 약간 얄미울 정도로 주도주 어느 정도 가져가고 게임주에 대한 비중도 지금으로서 크게 줄이진 않아요. 크래프톤이나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계속 사고 있고 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매수 비중을 높이고 있는데 약간 개인들은 어디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지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냥 성장주로 거의 올인돼 있다시피 한 순매수 상위 종목들이거든요. 물론 성장주에 대해서도 지금 좋다. 그리고 어떤 테이퍼링 국면에서 역시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LG 이노텍에 대해서도 저희가 브리핑은 많이 해드렸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주인공들은 저쪽에 더 가까우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게임주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LG 이노텍 하니까 어제 또 크게 급락했던 게 맞아요. 생각이 나면서 개인들도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게임주에 대한 판단들을 본인이 어떻게 할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키워드에 대한 내성이 생기잖아요. 네. 결국에는 NFT, 메타버스 붙기만 해도 올라갔던 때와는 또 분명 달라질 겁니다. 정말 그걸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업체들을 찾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반도체 가볼게요. 앞서 뭐 샀던 거 팔고 팔던 거 산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쪽은 지금 반도체입니다. 11월부터 해서 계속된 선택지에 들어간 건 반도체였죠. 저희도 정말 반도체 얘기 많이 했는데 올라가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는 거죠. 또 반도체 얘기입니다. 11월 한국 수출 사상 최고치 기록했고 외국인이 IT로의 매수 강도가 강화되고 있고 디램 현물가가 반등하면서 IT, 부품주, 장비주까지 동반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PSK, 심텍 등의 종목들을 넣어봤는데 11월부터 해서 확실히 고개를 조금 들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반도체 장비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고자 하는데요. 넘겨보실까요? 세계 반도체 제조 장비 거래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31조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지난해 대비 38% 늘어난 수치고 5개 분기 연속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합니다. 이유인즉슨 헬스케어든 컴퓨터든 5G든 자동차든 모든 곳에서 각 분야에서 반도체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위해 공급을 늘리기 위한 증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파운드리 쪽 증설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넘겨보시죠. 계속 반도체 제조 장비 쪽에 대한 포인트들이 많아서 좀 집계를 해본 겁니다. TSMC나 삼성전자 등에서 투자를 올해 70에서 100% 정도 늘렸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반도체 미세 공정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라는 건데요. 요즘 메타버스든 NFT든 각종 서버 쪽이든 반도체 성능을 올리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세 공정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 미세 공정을 위해서 새로운 신규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각되고 있는 게 차세대 노광 장비입니다. 지금 노광 장비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한 대당 3,500억 원 정도 하거든요. 이 노광 장비 이쪽으로 바꿔나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부품이나 재료 대규모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 또 반도체 장비 쪽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좀 곁다리로 알아볼 수 있는 소식이 퀄컴이 스냅드래곤 다음 시리즈 삼성과 함께 전량 생산하겠다. 기존의 퀄컴 측에서는 우리 고객 다변화할 거야. 삼성만이랑 하는 거 아니고 TSMC랑도 할 거야. 이런 식의 발언을 내놨는데 이번 시리즈도 결국 삼성과 손잡고 4나노 이하로 100% 전량 생산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이 또한 조금 반도체 섹터 자체에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되고요. 또 삼성이 투자를 엄청 늘리고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 투자를 한다는 소식 이후에 지금 평택 3공장이 완성도 되기 전에 4공장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삼성의 이 파운드리 쪽 동시다발적인 증설 결국 또 반도체 장비 쪽이 수혜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제도 반도체 장비주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우리 흔히 아는 종목들입니다. PSK부터 해서 테스, 테크윙, 네페사크, 주성 엔지니어링도 어제 16% 급등하는 흐름 나오기도 했고요. 반도체 이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와서 여러 가지 이슈 타고 올라간 반도체 주고요. 또 하나 살짝 체크할 것은 삼성이 스마트폰 내년도에 25% 증산한다라는 이슈입니다. 삼성전자 측에서 사실 코로나 시국을 지내는 동안 점유율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생산량이나 증산 쪽에 초점을 맞춘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점유율은 줄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영업이익률은 올라가면서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취했는데 내년도에는 생산량 25% 늘린다라는 겁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전방 세트 업체에서 생산량 10%만 늘린다라고 해도 호황이라고 얘기하는데 25% 늘려 당연히 긍정적이겠지라는 시각이 나오면서 어제 해성옵틱스, 기가레인 등의 종목이 올라갔는데요. 관련해서 IT 쪽 소식이 많은 만큼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 고민되네요. 삼성 스마트폰 증산한다고 하지, 아이폰 신제품 나오지, 애플패드는 오히려 매출이 더 증가한다고 하지,
TSMC 공장이 꽉 차다 보니까 퀄컴은 다시 한번 이제 삼성의 러브콜을 또 보냈지. 이것만 들어보면 진짜 이제 더 오를 일 그리고 증가할 일밖에 없는데 다만 주가라는 게 선반영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선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더 오를 여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그리고 사실 이 다음 보여드릴 표 자주 보여드리고 싶진 않은데 이따금씩 보여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5천 명대를 이틀 연속 넘어서고 있고 오늘 0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어제 5,266명보다 더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방역 강화 대책을 내놓는데 오늘 발표될 예정이죠. 다음 장을 보시면 이거는 내용을 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수도권에서 사적 모임 인원도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 나오고 다중 이용시설 영업 제한, 그러니까 시간 제한도 또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민생 경제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지난 29일에 나타냈었던 정부의 방역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그 발표문을 봤을 때는 막 급격한 전환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런 뉴스가 있으면 주식시장에서도 좀 반응하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오늘 발표가 나고 했으니 제가 한번 정리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말씀드리면 참고용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방역 강화가 나타나면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이 어디 있었을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품부터 택배, 골판지, 배달, 재택근무, 원격 의료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특히 요즘 들어서 약간 핫한 게 이런 마켓컬리 관련주들 그리고 오아시스 마켓 관련주들이잖아요.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지금 여기 제가 나열한 종목들이요. 요즘에 그렇게 재미가 좋았던 종목군들은 아닙니다. 뉴스가 있을 때 한 번씩 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도 브리핑 해드리면서 이 종목이 매력적입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참고용으로 노파심에 굳이 써놨거든요. 오늘 장에서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단타로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물려 계시다면 한번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정리해봤으니까요. 관련 종목들 머릿속에 저장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말씀 주신 대로 시장에서 관심권역에 크게 들지 못했던 종목군들이라서 자칫 잘못해서 여기에 또 소위 말해서 물려버리면 오래 고생할 수도 있고 또 갖고 계신 분들의 전략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죠. 예, 그러면 앞서 언급드렸던 종목군들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이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희 게임주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사실 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가 놓쳤으니까 저가에서 한번 사보자 하겠지만 보유하신 분들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아요. 이제 고점 찍고 좀 힘이 빠지는 건지 아니면 잠깐 그냥 쉬어가는 건지 게임주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게임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NFT, 메타버스 관련된 기대감이 과도하다라고 이미 몇 번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런 NFT 관련해가지고 실적이 급격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그거를 따라하는 다른 기업들이 얼마나 동일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무분별한 NFT가 도입이 된다라면 과연 이런 거에 대한 매력이 얼마나 있을지 여부. 우리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NFT 관련해가지고 관심도가 있었던 것이지 희소성이 좀 떨어진다라면 이게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여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이런 미래지향적인 섹터보다는 좀 현실지향적인 섹터 쪽이 조금 더 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IT 쪽이라든지 혹은 약간 굴뚝주 전통적인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 재편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연말에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경기 민감주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게임주들, 뭐 NFT 이슈, 뭐 메타버스 이슈로 올라온 종목군들은 저는 추가 반등을 주거나 했을 때는 혹은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듯 한다라면 비중을 줄이고 다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게임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고점에서 더 떨어지기 전에 좀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도 좀 연말 전략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그 현실 지향적인 종목군 가운데 하나가 반도체 장비지 않을까 싶은데 네. 긍정적인 내용들이나 전망들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네. 고민은 이 긍정적인 전망들이나 소식들이 주가에 얼마나 반영이 됐느냐, 또 이 판단에 따라서 업사이드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현 시점의 투자 매력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뭐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관련된 부품주들에 대해서는 몇 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외국인들 시각은 최근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근 하루 이틀은 삼성전자에 집중해서 매수가 들어왔지만 그 전부터 하이닉스라든지 다른 부품주들은 꾸준하게 한 10월 초부터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일단 최근의 흐름을 보신다라면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가 확대가 되면서 관련주 희비가 교체되고 있죠. 특히 이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력을 아직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는데, 그러면 어찌되었든 코로나가 장기화된다는 측면, 그 팩트 하나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만 본다라면 과거나 지금이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는 IT 업종이 아닐까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IT를 집중 매수한 것은 그런 영향이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메타버스 NFT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기술이 보다 빠르게 시장에서 보급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원격 뭐 서비스 이러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빨라야 2, 3년 뒤에 뭐 적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어떤 기대였는데 이것이 땡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빠르면 10년, 짧으면 뭐 3, 4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다. 그러면 뭐 IT 수요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작용했었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 충격이 해결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 그렇다면 재고를 더 많이 쌓아놔야 되겠다. 그래야지 어떤 생산의 차질을 덜 영향을 받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부품주들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소가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섹터는 오히려 코로나 이슈가 더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IT는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 쪽이 좀 이제 불을 붙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을 붙는다 표현이 너무 이제 뭐 격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면은 주가 최근에 계속 우상향하는 기조들 보여주고 있고, 하이닉스 마찬가지죠. 조정 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이제 부품주들, 장비주들 같이 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장비주 쪽이 좀 덜 오른 감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테크윙이라든지 PSK 쪽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도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ELP 같은 기업들도 전 충분히 추세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매수 의견 얘기를 해주셨고, 테크윈과 PSK 그리고 어떤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ELP까지 또 관심주로 선정을 해줬으니까요. 저희들도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군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창의스픽은 저희들도 한번 다뤄드렸었던 경기 민감주인데, 여기는 진짜 더 현실 지향적일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있었던 이런 급반등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꽤 의미 있게도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네.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었던 게 왜 그러냐면 어저께 미국 시장,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을 최근 이틀 동안 시장을 본다라면 뭐지 하는 느낌? 그러니까
코로나 수혜주의인가 피해주의인가 뭐 이런 거 없이 묻지마 상승이 나왔거든요. 뭐 그저께야 첫날이었으니까 낙폭과대 인식으로 인해서 올라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저께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이틀 연속 그 현상이 발생됐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이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투자 심리를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에 대해서 약간 혼란을 좀 주고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성장주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까 메타버스, 뭐 NFT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우리나라에 국한된 거지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 기술주 테크주 중심에서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다시 지금 같은 상황에서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미국에서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 S&P라든지 다우존스의 상승률이 더 크게 나오고 오히려 조정이 나오도 약간 덜 조정이 나오고 나스닥이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더 많이 나오고 상승을 하더라도 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약간 뭔가 기존의 성장주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것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한 것이 결국은 실적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 연말 하반기 경기 회복이 약간 둔화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코로나 전국 속에서 전 세계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는 좀 더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엔 실적을 봤을 때 이런 경기 민감주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기 민감주들 실적이 나쁘냐? 아니라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올해 흐름만 본다고도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주가는 계속해서 하반기에는 우하향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메이저가 경기 민감주를 좀 최근만 본다라면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어쨌든 내년 업황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내년에 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를 좀 미리 선점하고자 하는 심리도 지금 있다. 그래서 지금 약간 혼재된 시장에서는 앞으로 갈 주도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선점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붙어서 좀 주식을 좀 내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라면 이게 이제 섹터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딱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조선주라든지 자동차 이거는 그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즘 같은 시기에도 흐름이 꺾이지 않고 조금 버텨주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IT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점유자 상승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감주에 대해서 앞에서 잘 모르겠다,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됐다라는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다행입니다. 저희 어제 브리핑과 결론이 비슷합니다. 대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이나 자동차는 좀 담아둬야 되지 않겠냐, 또 업종 측면에서 접근을 해줬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